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이선조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뮤지엄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재난에서의 뮤지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또 뭐 영상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도 요즘에는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또 앞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6단계까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단계 6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앓고 있습니다. 12월 9일자 현황이고요. 600명대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피해액은 추산치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한 상반기가 지난 한 7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봤는데요. 작년 대비를 해서 피해액이 이제 520여 원인데 그 중에 관람 수익이 한 34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못한 거죠. 그 외의 비용들이 나왔습니다. 7월 9일 정도의 현황이었고요. 이때만 되더라도 뭔가 좀 빨리 잠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입니다. 자, 뮤지엄 환경이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이라고 제가 그랬지만 사실은 2000년이 되면서 밀레니엄이 되면서 저희가 뭔가 그래도 세상이 바뀐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도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뭐 바꾸고는 싶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라든지 전시 기법의 일부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크게 이 제도나 법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정 정도였죠. 그게 바뀌어야지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의 뭐 지금 현재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저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계속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그 변화가 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물관 코로나 이후에는 전략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그죠? 뭐 이런 거가 지금 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편도 일부 사용하고 뭐 관내에 있는 뭐 학교라든지 지원, 뭐 학생들을 위해서 키트를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네이버 라이브 이런 TV를 이용해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얘기하면 올해 연말에 지금 우리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기관에서 이 총람 수치를 정말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20년을 너무나 힘들게 보냈다를 나타내주고 싶으시면 데이터를 잘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운동을 시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다 새로움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하는 것 전체가 다 새로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한 15년 정도 있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운동머리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 올드 노멀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은 그냥 올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썼으니까 글을 읽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기반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물론 기관은 포함하는 거죠. 시설 현황은 약 2,800여 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그중에 한 1,10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사실은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 같이 본다면 1,139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예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총람을 확인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내년 보고하실 때 잘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그 총람이 어느 정도 작성이 돼서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는 여기 도표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 1,13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중에서 173개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치가 비고를 보시면 수치가 점점 이렇게 다 사용돼서 한 개라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 2020년 나오는 총람은 사실은 20년 내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총람에서는 정확히 팬데믹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자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경력인정대상 기관을 오늘 좀 썼습니다. 이유는 이제 경력인정대상 기관의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또 시작한 예비학예 인력 사업이 경력인정대상 기관에만 저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또 문화기관 수는 한 400여 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박물관 미술관 증가 요인들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인을 보면 무슨 중5일 수제부터 세제, 혜택, 교육제 요건 다 했는데, 이건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증가 요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아마 조금 바뀌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할 때 55,000개의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이 있다고 발표를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 이용객 수, 우리가 알고 있는 르브르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이제 얼마가 될지는 그것도 내년 연초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수치가 낮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르브르 측에서는 팬데믹이 되기 전에 1,000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너무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줄이려고 오히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팬데믹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 수는 아마도 1,000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하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가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330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365일로 계산을 한다면 거의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방문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특별전 잠깐 열었을 때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한 500여 명에서 1,000명 많이 갔다면 1,000명 사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인원을 30%로 줄였는데 30% 줄인 이후에도 그저 사람들이 위축돼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의 지원 근거는 당연히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흥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보시는 자료일 거라서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대로, 그다음 사립은 사립대로, 그다음 대학은 대학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콘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도 박물관은 유로한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이 비영리 부분이 이슈가 돼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제 법령안 하위 개념의 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고, 이 사업 역시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시면 서울 박물관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역에 법령이 조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울시 지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시청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문화사업, 인력지원사업, 특화사업, 그 다음에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원 예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이걸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시에서 뭘 지원하지, 경기도에서 뭘 지원하지, 이걸 가지고 지역에서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박물관 미술관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는 유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벤치마킹 하러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거야말로 좀 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지원은 저희 박물관협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나오는 그 사업이 대부분 지금 현재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는 직접 사업들이 있고 뭐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저는 두 개의 트랙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는 인력,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2020년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2019년 기준으로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은 지금 33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비례 문화 사업은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7억에서 뭐 3억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딱 그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부분인데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이 그러면 정부는 지원이 없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시고 계시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존의 얘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 오프라인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거의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 많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 평균미술관도 사전 예약제 이런 거 문구 쓴 게 아마 생긴 이래로 쓰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약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전 예약을 잘 받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송. 거의 방송국이 하나씩은 다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부터 중앙박물관은 이제 몬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이용하는 거, 이제 사실 1년도 다 안 됐는데 너무 보편화되는 것도 될 정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특히 V센터 같은 경우는 VR로 만들어서 본인의 휴대폰을 앞에 끼워서 VR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트를 보내서 집에서 영상을 보고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원에 앞서서 이제 뭐가 그럼 필요할까요? 역시 이제 국립박물관은 지금 인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한 후 3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럼 사립박물관은 뭔가 저는 앞서서 평가라기보다는 사실 컨설팅이 맞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물관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평가라기보다는 뭔가 돕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라는 개념이 저는 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관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70점을 맞았는데 그럼 50점인 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원을 안 할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50점도 70점까지 올리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게 저희는 필요한 지원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국립박물관 평가 지표는 사실 나중에 사립박물관을 평가할 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문을 무료합니다. 개국을 지난 9월 20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국을 한 건 아닙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더 좀 서둘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올리고 있는데 각 그 전국의 13개, 14개 국립박물관에서 지금 촬영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지금 올리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149번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뭘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큐레이션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이제 박물관에 못 나오니까 이 뮤지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뮤지엄 이제 저 유물들을 다운 받아 가지고 내가 큐레이터를 한번 해보라고 큐레이터 개념을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물관 치면 나오는 영상인데 이건 거의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이제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뭘 써야 될지가 이제 고민될 정도로 아마 한 1, 2년 후에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역사박물관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요 밑에는 지금 VR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제는 못 온다면 그냥 문 닫고 있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물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을 닫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건데 마치 그냥 다 멈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사실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서 오프라인 뮤지엄의 종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다못해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서 비행기 기장하면 우리가 굉장히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분들이 비행을 못하니까 지금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거나 거의 일도 못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은 어떻게 할 거냐, 종말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반역법인 표현인데 종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령 자체에 온라인 뮤지엄만을 지원할 거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럼 기반은 뭐냐? 오프라인 뮤지엄이 기반이 되고 그 온라인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겁니다. 다만 그런 게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뮤지엄은 그러니까 뮤지엄은 온라인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온라인으로 충분히 역할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예 진짜 바깥 생활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몇 단계 해가지고 중간에 나왔다가 중간에 전시를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문 닫기 직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저희가 특별전을 봤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럼 현장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아직도 현장 사업이 필요하다. 다만 횟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부 지자체는 그러면 온라인 뮤지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크게 지원했던 게 홈페이지 제작할 때 홈페이지 붐이 2000년도 넘어서 200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붐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붐에 의해서 한번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영상 이런 거 만든다고 보면 무슨 되게 큰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봤습니다. 지원 사업에서. 그래서 거의 활동을 못했죠. 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는 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중간에 코로나가 생기긴 했지만 올해는 중간에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영상화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최대 한 70% 정도,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의 한 7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들이 저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프라인 뮤지엄의 정의와 역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저는 이 정의는 사실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이 지금 덧붙여졌고 비대면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오프라인 뮤지엄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까지 다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그런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르브르에 가서 이런 상황에 지금 모나리자를 보거든요. 아까 1000만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작품. 근데 현장에 간다는 거 하나가 굉장히 가스죠. 근데 요거는 이미지 그냥 아무나 누구나 지금 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저는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니터상에 요 그림이나, 그죠? 현장에 가서 요 유리막 안에 이런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나 요즘 친구들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모니터 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별로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세대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브르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현장도 살고 온라인도 살지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조금 다른 얘기로 지금 풀었는데요. 코닥, 누구나 잘 아시는 코닥 필름 회사이면서 카메라도 제작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코닥이 1888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너는 그냥 찍기만 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게. 사실 뮤지엄 개념이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 변화가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요. 뮤지엄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 컬렉터들 혹은 관장님들이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우리 학예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즐기기만 해. 사실은 몇 대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참여형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체험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변화하고 있었던 순간이라면 뭐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코닥은 필름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뭐 전 세계에 코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얘네들이 다음 버전인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것도 무려 75년도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이 테이프에 이제 이 데이터가 담긴 건데 이게 화소가 100 곱하기 100, 10,000 화소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 카메라가 몇백만 화소거든요. 근데 이거 10,000 화소짜리 하나 여기에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거 흑백이었어요. 근데 코닥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야, 디지털을 만들면 우리 필름 못 팔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되는데 디지털화가 되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할 거 아니야? 이거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판단 미스가 돼서 81년도에 소니에서 디지털 화소가 이제 컬러 화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한 8년밖에 안 된 코닥이 딱 기법합니다. 12년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닥을 더 이상 뭐 필름은 지금 뭐 제작을 다시 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코닥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박물관이 지금 미술관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과 비대면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 얼마 못 갑니다. 코닥처럼. 코닥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면 뮤지엄이 지금까지 최고 전성기라고 한다면 다음 전성기를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경력인정대상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건립할 때 사실 학예사 한 명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등록박물관이라고 얘기하고 이 박물관의 학예사가 계속 유지가 될 때 뭐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가 됐을 때를 등록 요건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예사가 상근이 2명 이상이면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포함이 되고 그 리스트업은 우리 중박에서 학예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걸로만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등록박물관이나 등록요건상으로만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지자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올해 예비학예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약간 인턴, 우리 학예 인턴 같은 느낌의 인력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경력인정대상
기관에만 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기에만 줄 수 있는 사업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중고죠. 힘들어서 2명 있던, 예를 들어서 학예사 혹은 3명 있던 학예사 교육사가 있었는데 힘들어져가지고 점점 축소가 되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는 지금 법령으로 다 두 개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공립시설이지만 이제 곧 등록 사설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사도 지금 이제 거의 필요로 하고 있어서 필수 인원이 될 겁니다.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이 있었으면 온라인이 존재하는데 그게 위에 얹어지는 거지 이게 아예 그냥 교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립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조금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강한 강소박물관이 필요하다. 왜냐면 거기 꼭 가봐야 되는데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그런 생각이 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게 될 거고, 강소박물관 중에서 혹시 제가 소개를 적합하다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여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 이런 데가 한 데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울산에 가면 장생포라는 옛날 그 고래 잡던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떠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가 거의 뭐 폐허처럼 변했겠죠. 근데 여기를 사람이 오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시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노력해서. 여기가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립이고요. 근데 여기서 남구청이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여기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런 그냥 한 파트예요. 이런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그냥 고래박물관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실적을 보면 18년도 실적이지만 한 16억 정도 돈을 봅니다. 이게 그냥 입장료 수익이에요. 뭐 그러면 뭐 몇만 원 받는 거다. 가서 보시면 알겠죠.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근데 16억을 벌어요. 그러면 뭔가 다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이거 총량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60만 정확히 나와 있고요. 장생포 현장 모습인데 이게 바닷가에 바로 여기 매립된 곳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래박물관을 만들고, 그 옆에 돌고래가 있는 또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생포 모래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허가 된 그 도시를 옛날 세트장처럼 마련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7, 8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여기를 모노레일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가 걷지 않아도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만, 박물관에만 60만이 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인원은 최고로 많을 때는 100만까지도 있다. 그 내부 모습을 살짝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을 얘기했는데, 이 재단도 재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이 마스크도 이 문화재단에서 만든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이팟 갖고 다니시는데 며칠 전에 여기서 어떤 걸 판매했냐면 고려 청자 무늬를 랩핑을 한 아이팟 케이스를 팔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2주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이 문화재단인데, 박물관 미술관이 전부 다 이 문화재단을 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뮤지엄이? 그럼 지역도 다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은 뭐 맨날 앞서간다고 하는데, 문화재단? 지금 서울문화재단이 있죠. 근데 이런 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물관 쪽의 문화재단. 그래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면 이 전시하고 있는 이 박물관 미술관들의 문화상품을 제작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안에서 각각 개별 박물관 미술관들이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도와주실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지금 상황이고 한 4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1년에 한 100억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꾸리고 수익 RMN을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거의 박물관 미술관들이 거의 국립이 많아요. 그 국립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단 형태의 것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서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까지 다 수혈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출판 부분. 르브르에서 도록이 몇 권 팔릴까요? 예를 들면 아까 1000만이 갔다고 했는데 1000만 중에 한 100만 명만 10%만 샀다고 해도 100만 권 팔렸다고 하면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도록의 수익은 프랑스에서 르브르에서 나온다고 치면 나머지 국립박물관의 도록은 르브르가 판 걸로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도록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00만 도시고 경기도에서 유입된 인원이 일하기 위해서 500만입니다. 서울은 1500만 도시거든요. 활동할 때. 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 플러스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기존 지원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향후 몇 년 내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